이번 키워드는 고금리 장사입니다. 고금리 장사. 요새 금리 엄청나죠? 그러면 고금리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약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금융기관 얘기겠네요. 기사로 확인해 보죠. 고금리 고통 속에 혼자 웃는 은행. 아, 고통과 웃음이 같이 있는데 고통당하는 쪽, 웃는 쪽이 있다는 거죠. 4대 금융사, 큰 은행들이에요. 은행을 갖고 있는 지주사들이죠.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역대급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표로 보여. 1분기, 3분기 누적한 내용이 보면 뭐 조 단위로 올라갔군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 금액들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기업이면 실적 많이 올리면 박수 받잖아요. 잘했구나. 근데 눈총을 받는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이 금융기관들이 얻은 수익을 뭐 1위 했다. 작년 동기 43% 늘었다. 이자 수익 늘고 4억 메가 효과도 있다. 근데 자금 시작 경색, 정책 지원에 앞서 금융권 고통 분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 개인들 대출 받으시는 분, 그다음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채권 때문에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조정훈 의원이, 김병기 의원이 시간이 한 4분여 남았는데요. 한 2분씩 제가 시간 드릴게요. 조정훈 의원님, 이거 그냥 시장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좀 있는 겁니까, 이거?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좀 아쉬운 점이죠. 예. 이자율이 올라가면 고통받을 것 같은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예. 가스값이 올라가면 에너지 회사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농업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금융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첫 번째는 예대 마진. 예. 이도 굉장히 큽니다. 아.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간격. 결국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돈, 그다음에 예금을 받는 그 이자가 이게 맞아요. 차이가 크다. 네, 굉장히 큰 편입니다. 아. 두 번째는 우리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 안정적으로만 자산을 운영합니다. 소위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안전자산이 있기 때문에 소위 지금 벤처 업계들, IT, 바이오, 이건 돈줄에 말랐습니다. 은행들이 거기 위험하다고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안전자산, 주택담보대출에만 지금 그것만 꽁꽁 잡고 있습니다. 예. 은행이 실핏줄, 돈줄을 경제에 흘려보내야 우리 경제가 도는데 예.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예대마진만 누리고 있다. 그럼 대책이 뭐냐? 저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공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시요. 예, 각 은행, 금융회사마다 예금과 대출 이자율을 전적으로 공시하라. 그래서 과연 어느 은행이 예대마진을 가장 많이 지금 챙기고 있는지 예. 이 정보만 매일경제 일면에 나오면 지금도 공개는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고 있으나 일일이 하나를 봐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나를 전면 공시하고 하면 어떤 은행이 가장 예대 마진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럼 소비자가 판단할 겁니다. 내가 왜 저기 가서 빌려? 그래서 그런 경쟁을 좀 더 붙이고 그러면서 은행의 그 도덕적 해이라고 부를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지금 어려붙는데 예. 금융회사만 이렇게 예. 이익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네. 집권 여당의 지금 지도부에 속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기사를 보고 있는 서민분들 또 국민분들은 좀 굉장히 불편한 심정으로 이 기사를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한 수익을 결국은 은행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니냐. 시장 경제 속에서 은행의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오늘 저 기사에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났던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해왔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노력을 잘 해왔다. 예. 회사의 이런 노력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난 것처럼 인터뷰가 나오는 일들을 저는 이 기사가 매우 불편합니다. 결국 본인들이 정말 그런가? 본인들이 이러한 비용 관리 노력 그리고 리스크 관리 노력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났다고 믿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결국 여기에 대한 이 금융 관련된 리스크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고통 분담을
같이 좀 짊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 결과적으로 은행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또 도래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결국 정부의 지원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른바 공적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힘들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날 때는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비춰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이번 국정감사장이 사실 이런 일들을 전부 낱낱이 좀 밝히는 일들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끝났네요. 국정감사는 끝나버렸고 예. 뉴스를 통해서만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되는 게 조금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근데 국회요? 마음먹으면 열 수 있습니다. 상임위 맨날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대책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몇 가지 기사 소개만 좀 해드리죠. 코로나 상황 기사도 오늘 좀 있군요. 뭔가 또 심상치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34일 만에 확진자가 4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내주 7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뭔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4만 명 넘어갔고 일주일 전보다 1만 명이 올랐습니다. 12월 재유행 예상했지만 이거보다 더 빨리 오는 거 아닌가. 전문가들 11월 말 재유행 정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변이가 자꾸 나옵니다. 이 변이 과연 기존의 백신 통하는 건가? 또 이런 의문 제기도 나오는 거죠. 변이입니다. 변이. 뭔가 변이라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정체를. 그러니까 또 걱정한 대목도 여기죠. 지금 뭐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 자체가 벌써 확 늘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